사례로 알아보는 신용상담, 주식 투자를 실패한 30대 남성 편입니다. 혼자 살고 있는 30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어렸을 적에 아버지께서 사업에 실패하셨고 집안 형편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그런 아버지를 정말 존경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자동차 사고를 당하셨고 큰 부상을 얻게 되셨습니다. 학생이었던 저는 집안의 가장이 되었고 생계전선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근근히 생활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주식 투자를 소개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가지고 있던 소액의 저축으로 시작하였는데 투자에 성공하여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점점 더 지인의 말에 빠져들게 되었고 신용대출을 받아 지인이 추천한 주식에 전부 투자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무엇인가가 잘못되었습니다.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했고 차마 손실처리 할 수 없어 대출금 이자를 갚으면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결국에는 투자금 전부를 잃게 되었고 그동안 대출금 이자 및 생활비에 쓰느라 늘어난 카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더 이상 제 소득으로는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군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우선 채무와 연체 여부를 알려주시겠어요? 증권사 대출금이 대략 2,400만원 정도 됩니다. 은행 신용대출이 2천만원 정도이고 생활비에 쓰기 위해 신용카드와 카드론을 썼는데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벌써 반년 정도 채무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채무표를 작성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채무의 양을 모르시는 분들은 각 금융사의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기 위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면 남아있는 채무의 원금 및 이자, 그리고 연체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득과 재산에 대해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근로소득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제 연봉은 작년 기준으로 대략 세전 3,400만원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재산은 임대아파트 보증금 4,500만원과 5년 정도 탄 경차가 전부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표로 정리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최근 소득이 아닌 전년도의 소득으로 소득 수준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을 알기 위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표로 작성하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소득은 세금 및 보험료 공제 전 소득이 아닌 세금 및 보험료 공제 후 소득을 소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산의 경우 임대아파트 보증금 4,500만원과 5년 된 경차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보유한 자동차의 경우 해당 차종의 평균적인 중고시세로 가치를 산정하면 됩니다. 이번 경우처럼 5년 정도 된 경차의 중고시세는 약 500만원으로 재산표에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생계비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구성원은 30대 남성 1인 가족으로 부양가족 없는 1인 가구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안 되나요?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상 동일 가족을 구성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별거하더라도 부양료를 지급하는 등 부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별거 중이지만 매월 40만원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61세시고 사고로 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님은 58세시고 식당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아버님은 만 60세 이상이시며 장애 진단을 받으셔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어머님은 만 60세 이하시며 경제활동도 하고 계시므로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안 될 것입니다. 생계비 산정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알아본 항목들로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은 전년도 기준으로 월 252만 원입니다. 생계비의 경우 앞에서 보듯 부양가족 1인을 포함한 2인 가구로 생계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표에서는 179만 5,188원이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18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252만 원에서 180만 원을 제외한 72만 원입니다. 재산은 임대아파트 보증금 4,500만 원에 자동차 중고시세 500만 원을 더한 5천만 원입니다. 총 채무액은 6,580만 원입니다. 개인회생은 가용소득을 36개월 동안 변제하고 난 후 남은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음의 표에서 보듯 개인회생으로 변제하는 총 변제액은 2,592만 원으로 감면율은 약 61%입니다. 그러나 이 계산은 잘못된 것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보장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의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즉 재산보다 총변제액이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산에 있어서 면제 재산의 항목이 몇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퇴직금, 보험해약 환급금 등 여러 가지 있으나 이번 사례에서는 임대보증금만 다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8조에 따라 보증금 중 일정액을 면제 재산으로 청산가치보장 원칙에서 다루는 재산 산정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자의 경우 파주시에 거주하심으로 면제되는 보증금의 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이번의 경우 총 변제액을 재산인 3천만 원 이상으로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보장을 위하여 변제 개월을 최대 5년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청산가치보장 원칙을 고려하여 다시 계산한 표입니다. 변제 개월이 42개월로 6개월이 늘어났으며 총 변제액은 3,024만 원으로 증액되고 감면율은 약 54%로 하락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변수로 인하여 이 표대로 진행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 변수는 바로 주식 투자 자금으로 사용한 신용대출권입니다. 과도하거나 최근의 대출로 주식 투자를 한 경우 채무액을 재산에 포함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 원금만 포함하라고 할 수도 있고 이자까지 포함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과 회생위원이며 채무금액과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번의 경우는 원금만 재산에 포함하여 재산 총합이 5,400만 원인 것으로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변제 개월을 최대인 60개월로 연장한 표입니다. 그러나 총 변제액이 4,320만 원으로 재산인 5,400만 원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변제 개월을 최대로 연장하여도 청산 가치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생계비를 줄여 청산 가치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생계비를 180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감액하여 가용소득을 90만 원으로 증액시켰습니다. 생계비를 감액하고 가용소득을 90만 원으로 증액시켜 계산을 해보니 총 변제액을 5,400만 원까지 맞출 수 있었습니다. 이 계획표는 청산가치보장 원칙을 준수하고 있기에 가능성이 높은 변제안입니다. 다음은 개인 워크아웃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에서 신청 자격 중 하나는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2인 가구로 표에서 보듯 2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약 119만 원입니다. 신청 조건 1에는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신청 조건 2입니다. 연체 기간 3개월 이상인 채무자여야 하며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신청 조건 2에도 해당이 됩니다. 채무의 경우 이자는 전액 감면이므로 원금 5,050만 원이 대상 채무액이 됩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이자 감면 등 채무 조정이 된 대상 채무액을 최장 96개월간 분할 변제하게 됩니다. 표에서 보듯 개인 워크아웃의 감면율은 약 23% 정도입니다. 개인 회생에서 두 가지 경우, 개인 워크아웃에서 한 가지 경우를 표로 알아보았습니다. 주식 투자금이 재산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감면율도 약 54%로 제일 높고 월 변제액도 72만 원인 개인 회생을 선택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주식 투자금 채무의 금액과 비교적 최근인 대출일을 고려한다면 주식 투자금을 재산에 포함하라고 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회생의 경우에는 감면율은 약 18%, 월 변제금은 90만 원이 됩니다. 이럴 경우 감면율이 약 23%인 개인 워크아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주식 투자를 실패한 30대 남성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래에 가열되고 있는 주식 투자 열풍을 볼 때 이러한 경우가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더 좋은 선택이라 생각했던 개인 회생이 변수에 의해 오히려 개인 워크아웃보다 불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자신의 상황을 잘 분석하여 채무자구제 제도를 선택하여야 합니다.